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이론의 제7과 F.R. 리비스의 정리를 맡은 신은호입니다. 오늘은 대중문화와 소수민족 문화에 대한 리비스의 이론을 정리하고 신문, 영화, 광고 등의 다양한 미디어에 대해 리비스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1933년 리비스는 컨티뉴이티에 대한 간행물을 출판했습니다. 당시 문화 및 환경을 고려한 이 간행물은 정보화되고 차별화된 고도로 훈련된 지적 엘리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교육받은 소수만이 지적 엘리트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지적 엘리트만이 위대한 문학을 만들어내고 순수한 예술을 골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적 엘리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화 및 생활 환경은 영어 생활과 문학의 문화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리비스는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던 리비스에게 대중문학의 출현은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대중문학의 출현으로 인해 리비스는 상업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며 문화를 통해 무정부주의에 대한 저항을 드러냈습니다. 결론적으로 리비스에게 문학은 삶의 긍정인 반면 대중문화는 그 자체로 삶의 부정이었던 것입니다. 리비스의 대중문명과 소수문화에 대한 이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리비스가 문화와 교양에 대해 지니고 있었던 시각은 문화는 항상 소수가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리비스는 그가 살아갔던 당시 시대뿐만이 아닌 모든 시대를 아울러 예술과 문학에 대한 안목 있는 평가는 아주 작은 소수에게 달려있다 말했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가능한 소수, 즉 비평가는 자신의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고까지 말하며 비평가를 만드는 것은 가치에 대한 판단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여기까지 소수의 역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소수가 되기 위한 조건과 특징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소수의 특별한 속성과 능력은 첫 번째로 지식이 있고 두 번째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수들이란 평가 대상의 가치를 알고 사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수들은 문화를 언어의 사용과 동일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과 대학에서 리비스는 언어에 대한 사전 문화적 성취가 있으며 언어는 사람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과 의사소통과 차마 뗄래야 뗄 수 없는 수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스는 대부분의 시간에서 가장 유일한 삶의 지표가 되는 것은 언어라고 주장하며 가족과 지역사회와 같은 문화의 매개체가 사라지는 세상에서 문화를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언어뿐임을 암시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리비스는 상업화, 즉 다른 말로 미국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출했습니다. 더 나은 효율성을 추구하고 고도화된 판매 기술이 생겨나고 대량 생산과 규격화가 팽배해지는 당시 미국 사회를 맹렬히 비판하며 미국 사회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향 평준화된 과정 중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리비스의 이론과 주장에 입각하여 리비스는 그의 저널에 신문, 영화, 광고 등 대중매체의 출현과 관련한 그의 견해를 제시합니다. 먼저 가장 초기의 대중매체라고 할 수 있는 신문에 대한 리비스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문 경영자들이
지성을 갖춘 소수의 독자들에게 어필해야 한다는 기존의 전통적인 생각에서 탈피하며 대중의 의견을 어필했을 때 리비스는 언론을 하향 평준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언론이 산업화되면서 대중을 대상으로 했을 때 오히려 대중의 의견이 순환할 수 있는 다수성에 해로운 영향을 줄 뿐이라는 것이 리비스의 견해였습니다. 두 번째로 리비스는 영화를 신문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매개체로 평가했습니다. 다양한 시각적 효과와 청각적 효과가 어우러져 신문보다 사회에 더 빠르고 큰 위협을 가져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화는 리비스에게 심각한 예술적 매개물로 분류되었으며 방송과 마찬가지로 대중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능동적 자극보다는 단지 매체가 보여주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수동적 기분 전환을 제공하는 데 그칠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비스는 광고 매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펼칩니다. 대중은 광고로부터 혹은 영화로부터 특정 품목에 대한 구입 여부와 선호도를 결정합니다. 즉, 구매 동기를 밝혀내기 위한 시장 조사는 광고 매체의 선제적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리비스는 새롭게 등장하는 실무적 활동과 시장 조사를 강조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를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1930년대 리비스가 쓴 글을 토대로 시장조사의 중요성은 더 복잡해지고 널리 퍼지게 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광고는 점점 더 고급 두뇌들을 고용하여 더 과학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은 모델링하면 다음과 같은 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지식이 있고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소수가 지켜온 문화에 저항하는 언론의 산업화는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하향 평준화 되어버린 신문과 수동적 기분의 전환의 도구에 그친 영화 등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리비스의 견해와 당시대의 대중문명의 현황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문화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지만 대중문화는 여전히 언제까지나 무익할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이 리비스의 최종적인 주장입니다. 오히려 대중문화가 발달하는 상황은 더 나빠질 우려가 존재하며 문화적 상상이 제공했던 합리적 즐거움을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대중문화와 함께하는 사회의 긍정적인 방향은 매우 무모해 보이는 희망일 뿐이며 그 과정을 뒤집을 만한 요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리비스가 대중문화에 대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중문화는 현재까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 리비스의 이전과 같은 견해는 일정 부분에서 다소 편협했던 견해임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7과 대중문화와 소수민족 문화에 대한 리비스의 이론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